안녕하세요. 이지한 국어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함께 배워볼 거냐면요. 짠! 이별의 정한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이별가, 가시리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17년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이기도 하고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이별의 정한이라고 써드렸죠. 정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서입니다. 가시리에서도요,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이라는 한의 정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별을 해보셨나요? 그쵸.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이별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별이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간사에서 이별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도 일상이지요. 임과의 이별을 원치 않는 화자는요, 이미 떠나자 그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가겠냐고 묻고 또 묻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엄연한 현실이고 괜히 붙잡았다가 이미 돌아오지 않을까봐 화자는 떠나는 임에게 가시는 듯 다시 오라는 소망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지한 키워드는요, 첫 번째, 고령 소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망매가 기억나세요? 제망매가는 갈래가 뭐였죠? 그렇죠. 향가였죠. 오늘은요, 여러분 고려 소교를 배울 거예요. 고려의 건국 이후에 향가가 쇠퇴하자 국문시가는 다시 구비 전승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시가는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고 한글 창제 이후에 몇몇 문헌에 정착된 소량의 자료만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기 경기체가를 제외한 국문시가들을 우리는 고려소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기로는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른 민요적 시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소교는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먼저 형식적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삼음보를 기본으로 해서 3, 3, 2조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부분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는다라는 이런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요. 평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애찬, 이별의 안타까움 같이 평민들의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진솔한 그런 심정이 좀 잘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지한 키워드는요. 화자의 상황과 태도예요. 선생님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적 화자는 이별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 위로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별을 극복하는 방식이 하나일까요? 아니요. 이별을 극복하는 방식은요, 하나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별에 처한 여성 화자가 감정과 슬픔을 드러내는 태도와 방식도요, 우리 문학작품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가시리는 다시 돌아오라는 호소의 말을 던지면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떠난 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된다면요. 서경별곡이라는
작품도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경별곡은 가실이랑 똑같이 이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별에 대하는 여성 화자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가시리에서 화자의 태도가 순종적이고 자기희생적이라고 말을 했죠. 서경별곡의 화자는요, 뭔가 되게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직선적이면서도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면에서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돼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후렴구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고려소교의 세 번째 형식적 특징에서 각 연마다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후렴구가 붙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는 먼저 한번 잡고 갈게요. 자, 가시리 본문 일단 1년을 보시면요.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을 다 보시면 각 연의 끝이 다 똑같이 끝나고 있어요. 어떻게? 위, 증질가, 대평성대라고 다 똑같이 끝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때 위는요, 감탄사예요. 그냥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증질가는요, 여러분, 악기 소리.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입니다. 자, 그래서 위 하면 감탄사, 증질가는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평성대. 여러분, 가시리는 무슨 노래라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 가시리는 누가 봐도 분명한 이별가예요. 이별의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후렴구는 대평성대래요. 여러분, 대평성대는요, 태평성대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후렴구가 이별의 노래랑 어때요, 여러분? 연결이 안 되죠. 그쵸? 다시 말하면 노래의 내용과 이 후렴구의 내용이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가시리가 바로바로 궁중의 노래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궁중의 노래로 채택되었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임금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 앞에서 부르려면 임금님 기분 좋게 계속해서 비유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임금 앞에서 불려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임금님 덕분에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너무 지금 편합니다, 살기가. 임금님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노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궁중의 노래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노래 가시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 후렴구가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게 후렴구의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후렴구를 사용하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흥을 돋아요. 두 번째,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똑같은 말로 딱딱 끝나기 때문에, 매 연이 다 똑같은 말로 끝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하나의 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상 전개 통일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후렴구의 기능 세 가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지한 키워드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미 다 했어요. 본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자, 여러분 일단 뭐가 보이시나요? 고려소교의 첫 번째 특징, 선생님 아까 잡아드렸던 거 뭐였다? 3, 3, 2조의 3음보 보이셔야 됩니다. 같이 가볼까요? 가시리 있고, 여러분 가시리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보이세요, 여러분? 3, 3, 2조에 하나, 둘, 셋, 3음보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서 나는은 설정하지 않아요, 음보로? 여기서 나는은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없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은 특별한 의미가 없이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여음이기 때문에 음수율, 음부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해석하면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어때요? 가시겠습니까? 한 번, 가시겠습니까? 두 번, 가시겠습니까? 세 번. 지금 가시겠습니까를 세 번이나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죠. 반복 나오니까 여러분 리듬감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뭐가 느껴지죠? 네, 맞아요. 화자는 지금 이미 자신을 떠나겠다라는 말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의 화자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년의 내용은 뜻밖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연 갈게요, 여러분. 자,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날러는 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찌는 그대로 어찌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여러분 지금 상황을 파악했어요. 화자는 이미 이제 자신을 떠나려고 한다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면서 한 번 더 묻고 있죠, 여러분. 자, 이 부분에서 원망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나 어떻게 살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잡으면 우리는 화자의 슬픔도 역시 고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요, 임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연의 내용은 원망의 고조 정도로 정리하고 3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사와 두얼이 만하는, 자, 잡사와 두얼이 만하는은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붙잡아 두고 싶지만, 자, 누가, 내가, 누구를, 임을, 당신을, 됐습니까, 여러분? 자, 내 마음은 누구를, 당신을, 임을 붙잡아 두고 싶어요. 그런데 붙잡을 수가 없나 봐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하면 안 올까봐, 아니 올까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 나를 버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사실 확인을 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 서운하면 임께서 서운하면 다시 말하면 당신이 서운해하면 자습서에 따라서 실증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당신을 너무너무 붙잡아 두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서운하면 실증나하면 아니 올셰라. 여러분 리을셰라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전에서 이 리을셰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리을셰라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요. 나는 너를 너무 붙잡아 두고 싶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네가 서운해하면 실증나 할까봐 나 두려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내가 붙잡아서 정이 오히려 떨어져서 나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인 거죠. 왜 우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 화자도 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자입니다. 떠나는 임을 붙잡을 경우 이미 마음이 토라져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가 잘 나와 있네요.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별을 하면 그 이별을 통보받은 주인공이 진짜 막 꺼이 막
통곡을 하면서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슬픔을 꾹 참고 가슴이 너무너무 에이지만 눈물 한 방울 또르르르 이렇게 흘리면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후자의 주인공을 보면서 에이 뭐야 눈물 한 방울밖에 안 흘렸어. 꺼이꺼이 소리내서 울지도 않았어. 별로 안 슬프네. 아유 슬픈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후자의 주인공을 보면서 더 큰 이별의 슬픔을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가시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리에서도 여러분, 사용된 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화자의 숨은 슬픈, 안타까운 속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고 슬픔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애이불비라고 하기도 하죠. 자, 3년의 내용은요. 내 마음은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내가 너무 붙잡아서 당신이 오히려 정이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서운해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 라고 하면서 지금 감정을 절제하고 체념하는 태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요, 임을 붙잡지 못해요. 왜? 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쵸? 자, 마지막 년 보실게요. 셔로님 보내옵나니 나는, 자, 여러분 이 셔로님은요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자, 일단 해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체를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체를 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주체를 화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임으로 보는 경우는요, 서러운 님, 서럽게 떠나야 하는 님. 물론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요, 이미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미 왜 서러운지 그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 있지 않은 사연 때문에 서럽게 떠나야 하는 임. 서럽게 떠나야 하는 임을 보내옵나니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주체를 화자로 봤을 때는요. 내가 서러우게 되는 거죠. 왜? 나를 이미 서럽게 해요. 나를 서럽게 하는 임.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내옵나니 이렇게 두 번째 해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찌됐든 서러운 임을 어쩔 수 없이 보내옵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소망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는다 도셔오셔셔.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은요, 재회,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소망과 기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별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정말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별한 다음에 이별의 노래를 막 찾아 들으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가사 내용에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이별의 노래를 하나 띄워드리고 싶은데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서 이별의 노래를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를 좀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노래의 주인공은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떤지 가시리의 화자와 태도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이 못 오던가 라는 사설시조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요.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요. 되게 재치있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되게 재치있게 표현한 사설시조입니다. 선생님 사설시조가 뭐예요? 사설시조가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이라는 시조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서는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형식을 딱 지켰었죠. 그게 평시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길제 시조와는 굉장히 좀 다르죠, 느낌이?
이 중장이 마구마구 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장이나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지는 시조를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말을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초장 먼저 보겠습니다.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자, 해석하면 어찌하여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여러분, 이미 지금 오지 못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화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너 지금 왜 못 와? 무슨 일로 못 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 초장, 이미 지금 오지 않는 상황인데 화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화자는요,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마구마구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어떤 상상을 하는지 같이 중장을 좀 볼까요?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놓고 쌍배복 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내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자, 여러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지 못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사물을 되게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중장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사물들을 열거하는 열거법이 쓰였고요. 하나 더 연쇄법도 볼 수 있는데요. 연쇄법은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연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구절, 앞 구절의 말을 다음 구절에 첫 부분에서 반복하여 내용을 연결해 가는 방법을 연쇄법이라고 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연쇄법은요, 앞 구절의 말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서 반복해서 내용을 연결해가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중장. 자,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앞부분에서 지금 성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 안에 담을 쌓고 뒷부분에서 지금 반복하면서 내용 연결하고 있죠? 담을 쌓고 여러분 담으로 끝나고 뒤에서 담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쇄법이에요. 좀 쉬운 예를 들어주시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로 끝났어요. 빨가면 사과, 빨개로 시작했어요. 사과는 맛있어로 끝나고 맛있으면 바나나, 맛있어로 받아서 내용을 연결해 가는 거죠. 그쵸? 이게 대표적인 연쇄법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또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요, 자, 성 있죠, 그쵸? 그리고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주, 그 다음에 뒤주 안에 궤, 그리고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걸쇠, 금거북 자물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미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쵸?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그 안에 또 뒤주 넣고 궤를 넣고 그리고 너를 거기에다 넣고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자물쇠로 깊이 잠궈 놓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미 오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점에서 장애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느낌 보시면 성담, 집, 뒤주개, 여러분 점점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중장에는요, 이미 왜 못 오지? 라고 마구마구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미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상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리고 종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한 해도 12달이요. 1년도 12달이고, 한 달도 30일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나를 와서 볼 하루가 없으랴? 나를 보러 올 하루조차 없겠는가? 라고 하면서 한 달 중에 하루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임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오지 않는 임을요 원망하고 탄식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장의 내용은 한 달 중 하루도 내지 못하는 임을 이해하기가 어려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여러분, 초장에서 임이 오지 않는 까닭을 물은 다음에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해서 제시함으로써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요, 보다 더 간절하고 재치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를 마치 이미 구속된 것 같은 필자형으로 누군가가 너를 결박해서 못 오는 거야? 라고 지금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장법 느껴질 수 있고 재치까지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출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출석 퀴즈는요, 가시리에서 내봤어요. 가시리와 같이 이별의 상황을 노래한 대중가요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요, 일부분만 써보시고, 가시리의 화자와 노래 주인공의 태도를 비교해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간단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지한 찐 포인트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 자,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배운 작품 뭐였죠? 네, 고려소교 가시리 같이 배웠고요. 사설시조 어이 못 오던가 총 2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이 쑥쑥쑥 올라갈 거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한 국어 이지혜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